저는 영상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나쁜 점을 인정을 하면 그건 이제 반성이고, 그건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힘을 줄 거고, 좋은 점을 인정을 해줘야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 좋은 모멘텀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상 찍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교류하는 점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해도 이것보다 더 열심히 할 수는 없다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표로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목표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열심히 찍자면 불가능합니다. 항상 원하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는 뭐냐면은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한계냐? 여러분들이랑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있죠. 저는 그걸 조금 넘어서 보는 게 목표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만의 각자만의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을 겁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인간관계에서 얘는 한 노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의 진짜 실제 점이다. 그냥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저는 여러분의 인간관계 중에서 한 사람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자주 찍고 다양한 주제를 업로드하고 교감과 뭔가 공감을 하면서 어떤 정서적 교류를 하면서, 이게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진짜 친구인 거예요.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친구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진짜 친한 친구고 좋은 형이고 오빠고 아주 그냥 가까운 동생이고, 저희 부모님보다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아니면 저희 부모님이랑 이렇게 또래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분들은 뭐 그냥 아들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뭐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아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거기까지 가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언제까지 열심히 찍을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앞으로 1년은 약속드릴 수 있는데 열심히 찍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할 수 있는 정말로 한도 한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찍어 놓은 영상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보고 앞으로 나올 영상도 보면서 1-2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정보가 필요하고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저랑 같이 가는 거예요. 저랑 같이 가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원하는 실질적 변화를, 뭐 정도의 차이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얻으실 수 있다고 확신이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 영상이라는 한계를 넘어보고 싶어서, 유튜브라는 한계를 넘어보고 싶어서 정말로 부지런히 열심히 찍고 있고, 그다음에 할 수 있다면은 정말로 손이 많이 가고, 심지어 회사 측면에서 개인 측면에서 돈도 많이 들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랑 더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카페에 앉아 있거나 식당에 있거나 이렇게 전철 타고 갈 때 어?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자주 뵙기 때문에 반가운 거예요. 그럼 저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수도 해 드리고 뭐, 그러니까 먼저 말도 안 하는데 보통 제가 "사진 찍어 드릴까요?" 제가 먼저 이렇게,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한 100에 한 5명은 원하지 않으시는데 부끄러우셔 갖고, 아니면 뭐 안 찍으시니까. 근데 제가 "사진 찍어 드릴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면은 그 부끄러워서 말을 못 꺼내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알잖아요. 전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이게 찍고 싶으실 텐데 말 못 거실 텐데, 이렇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한계를 넘어서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쵸? 친구끼리 사진 찍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는 형, 오빠랑 그다음에 동생이랑 아들이랑 사진 찍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쵸?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한계를 넘어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찍을 생각입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서울에 전철을 타고 갔거든요. 저는 전철을 자주 이용합니다. 택시 거의 반, 전철 반 이렇게 타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철을 타고 가니까 그냥 갈 게 아니라 책 한 권 짚고, 그래서 그 읽으면서 가자. 책 한 권 집어서 들고 가면서. 그래서 무슨 책을 집어서 들고 왔냐면은 정말 좋은 책인데, 뼈 있는 아무 말 대잔치. 제 책을 제가 이렇게 픽업을 해서 오랜만에 나도 이렇게 좀 다시 보면은 좋겠다. 왜냐면 이게 쓴 지가 4년이 넘어서. 여러분, 독서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제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고 까먹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저는 책을 썼죠. 반 이상 까먹었습니다. 쓴 사람도 까먹는데 읽은 것 같고 그게 계속 기억이 난다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이렇게 리뷰를 하고 리마인드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서평을 다시 읽거나, 아니면 뭐 접은 부분, 밑줄 친 부분을 다시 읽거나, 아니면 너무 좋은 책이면은 재독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리마인드 리뷰를 다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원하는 부분이 정말로 장기 기억으로 가고 그게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이 돼서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로 열심히 고 작가님이랑 썼었는데 다시 봐도 좋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얼추 이렇게 1시간 동안 가면서 훑어보니까 한 10에서 20 챕터는 다시 여러분들한테 좀 재구성을 해서 아니면 이 챕터는 챕터 자체 그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좀 다시 읽어 드려야겠다. 그런 챕터가 꽤 있어 갖고 사실 50 챕터 다 좋거든요. 근데 뭐 다 읽어 드리는 거는 무리가 있으니까 10에서 20 챕터는 제가 다시 이렇게 픽업을 해서 작가의 픽, 작가의 뷰, 작가가 리뷰하는 작가의 책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랑 이 책을 중심으로 앞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이제 이야기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후배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조언 5가지 조언을 제가 써놨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1번, 5번은 다 읽어드리고 2, 3, 4는 제가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뭐냐면은 지극히 조언이에요. 개인적인 조언. 시작이 어렵다. 그리고 마무리는 훨씬 더 어렵다. 일단 시작했다면 30%는 이 일을 완성한 것이나 다름없다. 근데 원래 보통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원래 여러분 이게 영어 속담이거든요. 영어 속담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뭐냐면은 원래는 좋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좋은 시작이 반이라는 거예요. 그냥 시작이 반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20% 깎았습니다. 멈춰있던 관성을 깨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계속 무엇이든 진행된다. 지금 무엇을 시작했다면 일단 진심으로 축하한다. 하지만 시작의 마무리에 마침표를 찍는 일은 펜을 잡는 일보다 더 어렵다. 이거 내가 써놓고도 좀 제가 마음에 드는 문장이더라고요. 마무리 하나 잘못하면 모든 일을 망치지만 마무리 하나만 잘해도 망친 일도 다시 살릴 수 있다. 그만큼 마무리는 중요하고 또 어렵다. 여러분 시작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럼 일이 된 게 없습니다. 근데 시작은 조금 막 미비하고 잘못되고 그랬는데 딱 게뒷돈이 잘 돼서 마무리가 딱 끝나요. 그러면은 그거는 좋은 시작보다도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마무리는 중요하고 또 어렵다. 일단 일을 시작하면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끝까지 가보는 마음가짐과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말을 기억하라. 이게 너무 제가 다운표까지 쳤거든요. 이거 제가 한 말인데 시작을 했다면 경험이 되지만 마무리까지 잘했다면 심지어 실패했더라도 경력이 된다. 경험과 경력은 레벨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작을 했다면 경험이 되지만 뭐 많은 경험만 쌓아도 너무 좋죠. 마무리까지 잘했다면 가로하고 심지어 실패했더라도 경력이 된다. 이 한 챕터만 읽어도 너무 벌써 좋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제 자꾸 하면 실력은 는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이제 구구절절 써놨어요. 그러니까 다 그거예요. 한 번 해보니까 안 돼요. 막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시작했을 때랑 2번 시작했을 때랑 다르고 2번 해봤을 때랑 10번 해봤을 때랑 다르고 한 달 해봤을 때랑 1년 해봤을 때랑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뻔한 얘기지만 내가 그거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너무 힘들어. 한 달 해보고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뭘 해도 늡니다. 여러분 이 뼈아대에서 고 작가님이랑 뼈 있는 아무 말 대잔치 그 뼈아대 할 때만 해도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일단은. 그다음에 되게 부끄러워하고 저는 이런 것 좀 활발한 편인데도 벌써 되게 부끄러워하고 되게 부자연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막 뼈 있는 아무 말 대잔치 이 책이네요. 뼈 있는 아무 말 대잔치 뼈아대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가죠. 이제 독서연구소지만 지금은 뼈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아무 말 대잔치 이게 톤 자체가 달라요. 뭐다? 벌써 1년 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면 는다. 이거를 정말로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좋은 얘기인데 읽어드리기 너무 길어갖고 그 조언만 말씀드리면은 처음 계획이 끝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굴절 적응해야 되고, 그러니까 플랜 B, C, D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도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은 이게 철석같이 믿어 이거를 끝까지 갈 거라고. 그다음에 이게 틀어지면 뭔가 세상 무너진 것 마냥 괴로워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이 특히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얘기죠. 처음 계획, 왜냐면 그 취업조차도 중간에 퇴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처음 계획이 끝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네 번째가
함께하면 느려도 멀리 갈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해야 멀리 갈 수 있고 함께해야 시너지가 나고 함께해야 1이 10명 모이면은 그게 10이 아니라 100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누구랑 뭘 함께하고 있나요? 그러면 저는 뭐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시스템에 어떤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있나요? 이거를 고민해 보시면은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거기 시스템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 거기 떠내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상 스퀘어라는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은 저는 사실 그 지구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등기 이사하고 대주주지만 그러면서 월급은 안 받지만 이 상상 스퀘어가 잘 돼, 이 지구라는 생태계에는 여러분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생태계가 잘 되는 거를 정말로 돕기 위해서 이렇게 위성이나 달처럼 이 지구 주변을 돌면서 그렇게 교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저도 좀 이제 오피셜한 직급, 아마 투자 총책임자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왜냐면 아직은 딱히 투자할 거는 많지 않아요. 투자를 했지만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이제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희 회사도 이제 자산이 생길 거고 그 자산을 증식시키는 게 당기 순이익이 늘어나거든요. 영업이익은 이제 사업으로 벌면 단기 순이익은 이제 금융 자산을 늘리면서도 벌 수 있고 그런 건 나중에 주주분들한테 배당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부지런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닥치면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회사가 돈이 얼마 없어요. 지금은 직원들 월급 주고 우리 사옥 사는 것만 해도 빠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공부하는 거죠. 미리미리 잘 되려고. 그래서 함께 하면은 느려도 멀리 갈 수 있다. 이것도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이 정말로 하이라이트예요. 다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챕터 마무리하는 것까지 읽어드릴게요. 공부하라. 공부해라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후회한다예요. 사회로 나오기 전에 했던 공부는 대부분 정해진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세상의 문제는 답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고 여러 가지인 경우도 너무 많다. 너무 공감이 됩니다. 학창 시절 익혔던 공부 방법으로 대부분의 조직에서 주니어까지는 문제없이 버틸 수 있다. 시키는 일만 잘해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니어가 되고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되면 끊임없이 답이 없는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 그때 학습 능력이 부족하면 시험 기간과 범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시험을 봐야 하는 고통보다 몇 배는 큰 고통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퀴즈를 랜덤으로 6번 보고 그 퀴즈를 그냥 6등분의 1로 해갖고 그냥 아예 점수를 매기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습으로 당했을 때 되게 괴롭거든요. 저는 진짜 실제로 그걸 겪어봐서 아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시험이 있었는데 어때요? 시험 범위도 모르고 언제 보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시험을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보라 그래요. 인생 망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인생에서 공부를 안 하면은, 졸업했다고 공부를 안 하면은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장이 자의적 타의적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옮기고 싶거나 창업을 하고 싶을 때 가장 필요한 자질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이다. 여기 이제 정말로 제가 하는 명언이 나오거든요. 적응 능력의 뿌리에는 당연히 학습 능력이 있다. 입사는 스펙으로 가능하지만 퇴사는 오직 실력으로만 가능하다. 이게 진짜 명언이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입사는 스펙으로 가능하지만 퇴사는 오직 실력으로 가능하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1번이랑 좀 연결되는 거예요. 시작은 스펙으로 가능하지만 마무리는 오직 실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바꿔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작가가 본인 책을 리뷰하면서 그 작가도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저희 책 하나 이렇게 사면은 당연히 좋은 책을 저희가 팔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게 정말로 플러스 알파가 많다. 이런 좀 저희 출판사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면 독서 모임도 있고 저희는 이제 좋은 리뷰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이 그 책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그냥 읽은 분들만 혜택을 보는 거죠. 뭐 안 읽은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통찰을 얻으실 수도 있겠지만 읽은 분들은 그게 정말로 불씨가 확 모닥불처럼 다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 출판사의 이제 매력이고 장점이다. 그러면서 이걸 에필로그를 어떻게 썼냐면 이 챕터를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았을 텐데 먹고 사는 짐이 뭐라고 얼굴 말대고 깔깔거리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씁쓸하다. 이게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한 제 한계를 넘고 싶다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조언은 후배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을 때 누군가 해 줬으면 좋았을 얘기를 푸념처럼 늘어 놓은 건 것이다.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랑 왜 이렇게 뭔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냐면은 나한테도 이런 얘기 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좋았을 텐데, 덜 힘들었을 텐데, 행복했을 텐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 얘기를 뭐 100만 명, 1000만 명한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듣기 싫을 거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제가 꼴보기 싫을 거예요. 그런 분들 마음도 다 이해합니다. 나는 쉬고 싶은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왜 더 하라는 거야?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세상이 쓰레기 같은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제 얘기가 필요하고 제 얘기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제가 이렇게 좀 오래 생활을 해 보니까 이제 리더가 되실 분들, 어떤 의사결정을 하신 분들, 잠재적으로 여러분이 뭐 자영업을 하시든 회사에서 일을 하시든 뭔가 리더가 될 분들이 그냥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이제 제 얘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느 조직에 들어가든 선배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불합리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것이다. 그냥 회사 딱 가면 뭐라 그래요? "너 이 회사 왜 왔냐?" 이런 미친 소리 하는 선배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그게 어떤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정말로 입사 준비 열심히 해서 회사 들어왔는데, 여러분 삼성 들어가도 "너 여기 왜 왔냐?" 이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응? 이게 최악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싶고, 진짜 본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회사에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회사도 좋은 회사고 여러분 회사에서도 여러분이 리더십을 갖추면은 더 좋은 거를 많이 끌어낼 수가 있고, 그걸 더 많은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고, 그게 여러분이 의사결정거랑 인걸장 얘기가 잘 되면 부가 여러분들한테 돌아올 수도, 보상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를 너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동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하자면서 어느 순간 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야, 이 회사 왜 왔냐?" 똑같이 얘기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현실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팍팍한 현실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 좋네요. 그쵸? 막연할 수도 있겠지만 늘 가슴 한편에 가능성이라는 불씨를 살려두기를 바란다. 그다음에 이 인제 이 챕터는 이 후배를 위한 조니까 "건투를 빈다."라고 써 놨네요. 너무 좋죠? 뼈 있는 아무 말 대잔치. 너무 좋습니다. 4 년이 지나도 너무 좋고, 이거 쓸 때도 그때 최선을 다해서 썼고, 너무 쓰면서도 재밌게 썼었고, 고 작가님이랑 인제 회의하면서. 그러면서 인제 나중에 또 한 3년 후에 인제 비슷한 류의 책인 인생의 실전이다도 썼고, 언젠가는 또 한 3년 뒤, 뭐 2년 뒤에 뭐 이런 책을 하나 쓸 수 있으면 또 쓰고 싶어요. 제가 인제 기획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핵심 100 단어, 그 100 단어를 인제 꼽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 단어를 인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책을 한번 언젠가는 쓰고 싶은데, 지금은 뭐 쓸 수 있을지 안 쓸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근데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시작이 어려운 건데 마무리까지 해낼 수 있으면 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확 꽂히면은 또 마련하기 마음입니다. 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계획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마음 같으면 한 3년 안에는 못 쓸 것 같은데, 뭔가 이거는 써야겠다는 계기가 있고 내가 마무리할 자신이 있고, 함께하면 이제 고 작가님 도움도 받고, 우리 회사에 이제 똑쟁이들이 많아졌거든요. 우리 회사 직원들 도움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게 3년 안에 가능성이 거의 사실상 0%였던 게 100%로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지금 애드립으로 말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제가 이거 써 놓고도 이 챕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챕터가 제가 다시 정말로 리뷰해 드리고 싶은 챕터가 한 10 에서 20 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저께 1 시간 동안 이렇게 오면서 또 30분 동안 이렇게 리뷰 이렇게 다 훑어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또 읽은 분들은 다시 복습하시고, 안 읽은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어떤 영감을 받으시고 그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또 부지런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확실히 저를 오래 보셔서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하면서 이 가슴이 좀 아파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무리를 해서 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못할 것 같으면 안 합니다. 찍다가 만 경우도 되게 많고요. 어제는 가슴이 좀 유독 아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기침도 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숨이 조금 호흡이 고르지 못하니까 바로 그게 댓글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기흉, 그 망할 놈의 병 기흉. 기흉 걸리신 분들은 제가 누구보다 위로해 드릴 수 있고, 나중에 기흉 걸린 사람들만 제가 뭐 밥 한번 사드려야 되지 않나. 왜냐면은 이게 너무 더러운 병이에요. 정말로 이게 원인도 모르고 재발률도 너무 높고. 그래서 기흉이 이게 아직도 아파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코치님 만났을 때 벌써 제가 만난 코치님 이름 실명 거론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계속 약속한 걸 하고 있고, 제가 진짜 소개해드린 분들 솔직히 뭐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별로였던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높은 확률로 좋은 분들이 되게 많고, 뭐 제가 소개해드렸다고 뭐 100%다 좋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뭐 10길 물성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물성은 모르니까. 막 그런 분들도 사실 많아요. 막 착한 척, 좋은 척 막 저한테 접근했다가 결국에는 저는 영리로 할 목적이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 막 제 이름 팔아서 막 그래서 제가 막 연락한 적도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 제 이름을 팔아서 막 유료 독서 모임을 하려는 분들도 있고 저는 지금 빡독도 우리 사비를 써 가면서 우리 회사 돈을 써 가면서 하고 있는데 막 그거를 막 유료 모임으로 막 신용준 막 언급하면서 하시는 분들 '아 이 사람 왜 그러지?' 그다음에 막 좋은 직장인 줄 알고 제가 추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막 최악이었고 그래서 제가 변호사까지 투입을 해 갖고 막 구해 드린 적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제가 언급했던 코치님이 계신데 그분 코치님 때문에 막 삶이 막 변화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기흉 때문에 폐가 하나 망가졌기 때문에 제가 좀 복식호흡 좀 고급 버전으로 넘어가서 이 폐활량을 키우려고 훈련을 할 겁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기흉이 정말로 이게 쉽게 낫는 병이 아니고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이게 말을 하면은 호흡은 뭐 딸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사실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찍고 싶고 한 1-2년 열심히 찍으면은 인제 좀 보여요. 인제는 옛날에는 저도 '아 50만 뷰 됐으면 좋겠다. 100만 뷰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도 PD님도 오늘 회의하는 날인데 뭐냐면은 우리는 100만 뷰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좋은 콘텐츠를 꾸준히 찍고 인풋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인풋에 집중한다는 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퀄리티에 집중한다는 거지 결과에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게 10만 뷰가 될 수도 있고 100만 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뷰 수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저희 PD님한테 유튜브 하는 회사가 10,000 뷰 안 나오는 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오늘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왜? 이제는 여러분 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분, 한 명이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0분, 100분이 진짜로 바뀌는 게 중요하지 저희한테 이제 10만 뷰, 100만 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것보다 이제 그것도 거쳐와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이제 채널이 커지고 구독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정말로 롱런 하겠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누군가가 정말 되겠다. 여러분 실제 인생에서. 그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찍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